돈은 비료와 같아서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통찰력 있는 이 명언은 자산의 소유보다 순환과 사용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생의 수학기를 지나고 계신 한국의 시니어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돈에 대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은 베이컨의 저서 수필집 중 진보와 문제들에 관하여 라는 글에 등장합니다. 베이컨은 국가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며 돈이 경제 생태계 내에서 원활하게 유통될 때 비로소 사회와 개인이 번영할 수 있다는 경제적 윤리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거름, 똥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쓴 이유는 쌓여 있으면 악취가 나지만 널리 뿌려지면 생명을 키워내는 비료의 이중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영국의 철학자, 정치인, 과학자이자 수필가입니다. 경험론의 아버지로 불리며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현대 과학 방법론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식을 상아탑 속에 가둬두지 않고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 돈에 대한 관점에도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는 철부지의 모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철들지 않고 천방지축 즐겁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찍혀 있습니까? 누군가는 수억 원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소박한 노후 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숫자를 보며 흐뭇해하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되시나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에게 아주 해괴한 비유를 던졌습니다. 돈은 거름과 같다.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이죠. 거름이라니요? 귀한 내 돈이 냄새나는 거름과 같다니 기분이 좀 상하시나요?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대한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베이컨은 왜 돈을 거름에 비유했을까요? 거름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나고 가스가 차며 고약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변의 풀들을 오히려 죽게 만들죠. 하지만 이 거름을 넓은 밭에 골고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비료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써야지, 자식들 줘야지 하며 통장 속에만 꽉 쥐고 있으면 그 돈은 죽은 돈입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나 자신은 궁상맞은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돈이 통장이라는 창고를 벗어나 세상이라는 밭으로 살포될 때 비로소 그 숫자는 가치로 변합니다. 베이컨은 바로 이 순환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분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78세의 김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젊을 때처럼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통장에 5억 원이 있었지만 낡은 구두를 끼워 신고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죠. 자식들에게도 나 죽으면 가져가라며 인색했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지독한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통장의 5억 원은 비료 주머니 속에 갇힌 채 썩어버린 거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장에서 슬퍼하기보다 유산 배분으로 고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75세 이 선생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베이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살포 비용으로 정했습니다. 손주들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과 함께 공연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경험에 뿌렸습니다.
또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점심을 샀습니다. 이 선생님의 비료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존경이라는 꽃을 피웠고 본인의 삶에는 활기라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 돈을 쓰니까 비로소 내 돈이 된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료를 뿌려야 할까요? 무작정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모가 철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나라는 밭에 먼저 뿌리세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농사가 잘 됩니다.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그리고 새로운 배움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둘째, 물건이 아닌 시간에 뿌리세요. 자식들에게 현금을 주기보다 함께 여행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돈을 쓰세요. 물건은 잊히지만 함께 보낸 시간의 기억은 평생 남는 걸음이 됩니다. 셋째, 조금씩 꾸준히 뿌리세요. 한꺼번에 큰 돈을 주는 것은 비료 과다로 식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기부, 소소한 배려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주세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형태는 변한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의 돈이 통장에 있으면 그것은 그저 잠재적 에너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활력, 추억, 보람이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거름을 뿌린 밭 주인은 더는 거름을 보유하지 않게 되지만 대신 가을의 수확을 약속받습니다. 철부지 여러분, 이제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만 펴보십시오. 그 속에 든 것이 비료라면 이제는 기분 좋게 뿌려줄 때입니다. 냄새나는 거름으로 남길 것인지 향기로운 꽃을 피울 비료로 쓸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뿌린 비료는 무엇이 있는지 철부지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철들지 않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모모는 철부지의 모모였습니다. 안녕.